투 22강으로 왔습니다. 유전자 발현 조절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고요. 끝이죠. 예, 오늘이 진짜 끝이에요. 지난주에 유전자 발현 끝낸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이 끝입니다. 진짜로. 자, 오늘은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을 지난 시간에는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세포 중심 원리, DNA에서 RNA로 가고 RNA에서 이제 단백질로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센트럴 도그마라고 불리는 이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때 전사나 번역 혹은 그 전후 단계에서 조절이 되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뭐 그런 과정들을 좀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세포가 일단 만들어졌어요. 세포가 만들어졌는데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텐데 이런 거죠. 세포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의 수정란이었단 말이죠. 이게 한 개의 세포인데 이게 점점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아가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태아에는 심장도 있고, 뭐, 뇌도 있고, 그죠? 눈도 있고, 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기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기관이라고 하면, 각자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그 기관에 있는 세포들도 역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근육세포는 근육세포의 일을 하고, 뭐, 뇌세포, 그러니까, 신경세포는 뉴런은 뉴런으로서의 일을 하고 뭐 상피세포는 상피세포로서의 일을 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부여받는 거. 이거 뭐라고 하냐면 분화라고요. 디퍼런티에이션 해가지고 원래 어떤 세포는 처음부터 수정란 생각해보면 그냥 세포거든요. 이게 정자한 환자가 만나서 그냥 한 개의 세포인데, 얘 자체가 처음부터 근육세포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든지, 이 세포 한 개가 신경세포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든지, 이런 기능은 없었어요. 근데 이 기능을 세포 분열하면서, 가지게 되는 거죠. 이때 그러면은 누구는 근육이 되고 누구는 신경이 되고 누구는 그러니까 막 세포들이 이제 막 여러 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러 개 세포 중에 어떤 거는 근육이 되고 어떤 거는 뭐 상피세포가 되고 이게 어떤 거는 뭐가 되고 어떤 거는 뭐가 되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화의 관점을 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세포 수준에서 기능을 부여받는 거, 두 번째는 그 기관 자체를 형성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초파리에서 눈이 되는 거. 눈은 특정한 기관이잖아요. 그 특정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오늘 이제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 그림도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수정란이었는데 이 수정란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 여러 개의 세포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개의 세포 중에 어떤 거는 뭐 이런 게 되고 어떤 거는 이런 게 되고 어떤 거는 이런 게 되고 어떤 거는 이런 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해할 부분들이 뭐냐면 적혈구가 되는 세포랑 근육세포랑 유전자가 다르냐? 전혀 다르지 않죠. 이게 이제 사람의 수정란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세포 분열할 거 아닙니까? 2세포배, 뭐 4세포배, 8세포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세포랑 뭐 조금 나눠진 걸로 해볼까요? 요 세포랑 이게 뭐 1번 세포라고 해볼까요? 이게 뭐 1, 2, 3, 4, 5, 6, 7, 8번 세포, 7번 세포 정도 된다 하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가 될 거예요. 얘는 간세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근육세포랑 간세포가 될 거기 때문에 유전자가 갑자기 달라지나?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나날이라고 하죠. 나날도 체세포 분열이에요. 일종의. 물론 이제 세포 생장기가 없죠. 거의 세포 생장기 쥐원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유전자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전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어떤 세포가 될 수 있는 유전 정보는 이 세포마다 다 들어있는데 왜 어떤 거는 이 케라틴 유전자만 발현되고 어떤 거는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발현되고 어떤 거는 액틴 유전자 어떤 거는 인슐린 수용체 유전자 이런 게 이제 발현되지 않은 거죠. 각자 다 다른 것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 뭐죠?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걸 이제 뒷받침하는 게 이제 켈러스죠. 켈러스 뭐 뒷받침한다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켈러스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이 켈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이게 식물은 특히 이제 분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식물의 일부를 이제 뭐 뿌리 같은 거 뿌리 줄기 뭐 아무거나 사실은 뭐 상관없어요. 사실 당근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얘를 이제 일부를 떼어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 배양을 해요. 이제 배양액에서 그러면 이제 세포 덩어리가 이제 생기는데 이걸 캘러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캘러스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분화된 걸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떤 거로든지 다 분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갖고 왔는데 뿌리의 캘러스가 뭐 배아 과정을 거쳐가지고 뿌리도 되고 잎도 되고 줄기도 되고 성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뭐 이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한 개의 세포에는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이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핵을 제거한 이제 개구리 난자예요. 여기서 소장세포에서 핵을 추출해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핵이 없는데 이 핵을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올챙이에 있는 이제 핵을 넣어준 건 소장세포에서. 그러면 얘가 소장만 되냐? 아니, 올챙이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의 세포는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분화될 때 우리가 이제 수정란에서 온전한 인간이 되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전사인자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사인자라는 게 뭐였냐면 프로모터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모터. 이 프로모터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RNA 중합효소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합효소가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전사인자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사인자가 붙는 부위들이 있었는데 가까이 있는 부위가 근거리, 여기가 근거리 조절 부위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 제가 인핸서라고 했었죠. 핸서. 여기가 이제 원거리 조절 부위거든요. 그러면 이 조절 부위에 물론 이 조절 부위는 이제 이렇게 접힙니다. 그 접히는 것도 이제 뭐 그것까지 배우진 않지만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프로모터 부위 있고 근거리 조절 부위 있고 이제 원거리 조절 부위가 이쪽으로 가게 되죠. 이걸 이제 바인딩 해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 뭐 요런데 이제 전사인자가 막 붙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인자가 붙고 RNA 중합효소가 붙으면서 이제 이게 전사가 되면은 여기 이제 유전자를 읽어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전사인자가 있어야만 해당하는 전사인자가 있어야만 그 세포의 전사가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였죠? 인슐린 그죠? 이자세포였나요? 이자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이자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체가 될 세포에서는 크리스탈린, 그죠? 크리스탈린, 예. 수정체의 구성 물질이 되는 이제 크리스탈린 유전자만 이게 이제 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유전자는 모두 똑같이 갖고 있는데 왜 그러면 특정 부위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인슐린이 아니라 알부민 유전자였나요? 간세포에서 그랬나 보다. 간세포에서 알부민 유전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사인자가 붙는 조절 부위라고 하죠. 조절 부위. 조절 부위가 만약에 뭐 얘가 ABC가 있다. 그리고 이제 프로모터가 있는 거죠. 프로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알부민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간세포에도 물론 이제 프로모터 있고 또 다른 이제 유전자 저 크리스탈린 유전자도 있죠. 여기도 뭐 프로모터 있고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조절 부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BD였나요? BD 뭐 그렇게 됐었어요. 그럼 이게 똑같이 간세포에도 있고 어디도 있어요? 당연히 눈을 만드는 세포에도 있습니다. 수정체 세포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전자는 그럼 모든 인간의 세포에 다 있냐? 다 있죠. 근데 왜 간세포에서는 얘만 발현되고 수정체 세포에서는 얘만 발현되냐? 여기는 전사인자가 ABC가 있어서 그런 거죠. 전사인자 ABC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붙는 거죠. 붙으면 얘가 이제 접혀가지고 여기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으면은 알부민이 만들어진다.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안 붙는 거죠. 왜 ABC가 없어? BD밖에 없어요. BD. B는 뭐 여기 붙을 수 있지만 A, C까지 다 붙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붙으면 이번에는 크리스탈린이 만들어진다. 여기 이제 RNA 중합효소가 붙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내용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 장 볼까요? 네. 조절 인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절 부위라고 했는데 그 조절 부위에 뭐가 붙었냐면 조절 부위에 전사인자가 붙었거든요. 그 전사인자가 여기서 이제 조절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절 유전자에서 당연히 조절 유전자에서 전사인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럼 얘네들도 지금 단백질이잖아요. A, B, C 요런 애들도 다 단백질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 얘네들도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얘네들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를 조절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보면 이게 한 세포에서 약간 그 연쇄 반응처럼 마치 이제 핵융합 반응, 핵 분열 과정처럼 이게 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거요. 미분화 세포라고 돼 있는데 핵심 조절 유전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물리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우라늄 있잖아요. 뭐 통합과학에서도 이제 배운 친구들이 기억나겠지만 우라늄이 235짜리에다가 여기다가 땅 하고서는 중성자를 하나 때리면 중성자를 하나 때리잖아요. 느린 중성자를 때리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뭐 크립톤이나 바륨 뭐 이런 걸로 나눠지거든요. 그때 또 중성자가 3개 나와요. 그러면 이 중성자가 또 옆에 있는 우라늄을 또 때리면은 3개가 9개 나오고 9개가 27개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이게 딱 2개 나오는 것처럼만 돼 있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뭐 하나 때리면은 또 2개 나오고 이 하나가 또 둘을 만들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뭐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조절 유전자라는 거는 첫 번째 이제 그 전사인자를 만들어내는 조절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죠. 뭐냐면 이 핵심 조절 유전자를 또 뭐라 그럴까요? 이 유전자를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전사인자가 얘는 없냐? 전사인자 얘도 전사인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얘도 전사인자가 필요해요. 그럼 첫 번째 이 핵심 조절 유전자를 또 조절하는 핵심 조절 유전자의 또 다른 핵심 조절 유전자가 있냐?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이 전사인자는 수정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와요. 사실은 수정란은 이제 난자와 정자가 이제 난핵하고 정핵이 만나가지고 이제 꼬리는 잘라지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세포질 안에 이런 전사인자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건 뭐 세포질 조절 물질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뭐 좀 불균등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불균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 가서 특정 조절 인자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 인자가. 그러면 뭐 이게 만약에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이게 근육을 만들어내는 세포라고 하면 근육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전사 인자를 엄마가 여기다 넣어주면 이쪽이 이제 근육이 될 만한 세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땅 때리면 이 전사인자에 의해서 핵심 조절 유전자가 켜지잖아요. 켜진다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조절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얘가 이제 또 다른 전사인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유전자들을 다시 이제 제가 뭐라고 했죠? 깨운다고 했나요? 이 유전자들 켜는 그런 조절 단백질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조절 단백질, 이 전사인자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또 작동하고 여기 가서 작동하고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 부위에 특정 전사인자가 특정한 DNA를 갖다가 발현시키는 거죠. 그럼 굉장히 많은 DNA가 이제 한꺼번에 발현될 수도 있는 거죠. 막 파바바박 마치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핵분열 하듯이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얘가 특정한 어떤 기능을 갖는 세포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특정한 기능을 갖는 세포가 된다는 건 특정한 어떤 형질이 발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의 유전자가 2만에서 뭐 한 3만 개 사이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2만 5천 개 있다라고 하면 그 2만 5천 개 중에 일부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만약에 근육이 된다 그러면 그 중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일부 유전자라고 할게요. 일부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그 일부 유전자의 어떤 특징에 의해서 근육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마이오디 유전자거든요. 마이오디. 유전자를 쓸 때는 뭐 이렇게 뭐 이탈릭체로 이제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백질을 쓸 때는 이렇게 이탈릭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씁니다. 뭐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사실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단백질을 쓸 때 이제 주로 대문자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근데 책에 보니까 뭐 표시가 뭐 대문자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소문자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요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여기 보면 배아의 전구세포라고 해서 배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배아는 이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한 8주 정도 되면은 이렇게 아이의 형태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8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을 배아라고 하고요. 이제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태아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이제 아니 뭐 태어나도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예. 출산될 때까지는 이제 되기 전까지 이제 태아라고 하는 거죠. 자, 보면은 핵심 조절 유전자가 근육 세포를 만드는 핵심 조절 유전자가 마이오디 유전자거든요. 이 마이오디 유전자가 그러니까 배아 상태일 때 이제 꺼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잘 보세요. 결정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결정된다라는 건 네가 뭐가 될지 의 운명이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근육이 될 거야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정이 되는 순간 얘가 켜지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순간 마이오디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정이 된다는 거는 이 세포에 이 마이오디 유전자를 깨울 전사인자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수정란으로부터. 그죠? 어떤 거는 근육 세포가 될 이제 결정이 되는 거, 어떤 거는 뭐 이제 간 세포가 될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럼 결정 다음에 뭐가 되냐? 결정 다음에 바로 이런 핵심 조절 유전자에 의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 연쇄 반응에 의해서 형질이 발현되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 조절 유전자가 마이오디 유전자가 켜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사인자가 나올 거고 이 전사인자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유전자를 깨우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또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얘가 이제 전사인자가 되는데 얘 한꺼번에 두 군데를 때릴 수도 있어요.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하나만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오신, 액틴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데
마이오신, 액틴, 우리 알고 있잖아요. 생명과학 원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이오신이 가운데 두꺼운 거, 액틴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근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근육 세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근육 세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포 수준에서 어떤 기능을 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세포든지 사실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 핵심 조절 유전자에는 이제 사실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사인자하고 어떤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으로 이제 근육세포를 이제 분화하는 거 아닙니까? 근육세포로 분화할 때 마이오디 유전자가 발현된다고 해서 모든 세포들이 다 근육세포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오디 유전자에 의해서 마이오디 단백질을 만들어지잖아요. 다른 것들하고 같이 돼야 얘가 이렇게 땅땅땅 때려줘서 결국은 이것까지 만들면 이제 근육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하죠. 여러 가지로 좀, 더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렇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섬유 아세포, 아자가 붙으면 그게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섬유 세포가 될 섬유 아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섬유 세포는 이제 조직 세포죠. 결합 조직을 이제 형성하는 이제 세포인데 여기다가 마이오디 유전자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오디 유전자 심어줬다기보다는 마이오디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인자를 넣어줘요. 뭐 사이토카인은 몰라도 돼요. 이제 사이토카인이 생명과학 원에서 지금 교과서에서 나오진 않는데 메신저가 되는 어떤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오디 유전자를 깨울 만한 성장인자를 넣어주면 이 핵심 조절 유전자를 깨울 만한 성장인자를 넣어주면 얘가 근섬유 아세포 근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세포를 근육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학의 기술로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뒤에 가서 뭐 얘기하겠지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기관을 형성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기관을 형성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포의 딱 분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관을 발생시키는 거. 그러니까 눈이면 눈, 심장이면 심장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초파리입니다. 초파리는 염색체가 8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초파리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 이 기관을 형성하는 핵심 유전자 이것을 처음에 발견한 게 이 초파리예요. 이 핵심 유전자를 헉스 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헉스 유전자. 네. 그래서 이 헉스 유전자가 초파리가 염색체가 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3번 염색체 하나에 초파리의 기관들을 형성하는 이런 헉스 유전자가 여러 개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발생 단계에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기관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앞쪽에 머리가 되고 뒤쪽에 꼬리가 되고 날개는 측면 쪽에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배아 시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아 시절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부위에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위에서 머리에서 예를 들면 요 부위가 눈이죠, 눈. 예, 눈의 기관을 발현시키는 헉스 유전자가 여기서 이제 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리가 여기서 보는 게 좀 편하겠네요. 다리가 ANTP 요거죠. 예, 요게 이제 다리가 되는 유전자거든요. 두 번째 체절에 다리가 되는 유전자. 예. 그러니까 요 부위에는 요게 깨어나면은 다리가 되는 거예요. 요 부위에서는 요게 깨어나서 뒷다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뒷다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세 번째 체절. 예.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그 염색체상의 혹수 유전자가 여러 개 있다라고 했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거를 쥐하고 인간을 봤더니 이 혹수 유전자가 4개 염색체에 걸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쥐나 인간도 여러분들 그 척추동물에서는 발생 초기 때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뭐 옆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뭐 꼬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 뭐야 아가미 이 구멍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쥐도 이렇게 생겼고 뭐 어류들도 이렇게 물고기도 이렇게 생겼고 다 이렇게 생겼는데 쥐랑 인간을 봤는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염기서열이 거의 같은 이런 혹수 유전자가 이 4개 염색체 이런 초파리와 같은 혹수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봤냐면 진화적인 관점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혹수 유전자도 핵심 조절 유전자거든요. 핵심 조절 유전자가 진화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의 어떤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만 핵심 조절 유전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 그러니까 기관을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그 관문 자체는 변하지 않고 기관이 나눠지는 과정만 이제 진화되면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파리는 뭐 날개가 있고 뭐 다리가 뭐 세 쌍이 있지만 인간은 날개가 없고 다리와 팔로 나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봤냐면 이게 좀 징그럽죠. ANTP 돌연변이 했는데 이게 아까 다리죠. 다리 제가 아까 다리라고 했죠. ANTP 여기 네, 다리가 되는 유전자인데 어 얼굴 부분에 그러니까 요런 데다가 요런 얼굴 머리 부분 있잖아요. 머리 부분 있는 데다가 ANTP 유전자도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발현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여기서 발현시키도록 조작을 한 거예요, 인간이. 그죠? 이걸 발현시키도록 조작을 했더니 이쪽에 다리가 생기더라 이거야. 아, 이쪽에서 다리 만드는 그 혹수 유전자를 건드리니까 여기 다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파리는 대부분의 곤충들이 이제 두 쌍의 날개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잠자리도 그렇고 뭐 한데 얘는 뒷날개가 퇴화됐어요. 이게 이제 평균 곤이라고 하거든요. 평균 곤. 이렇게 곤봉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평균 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예, 어디 그 책에 제가 예전 곤충학 정말 옛날에 배웠었네요. 그 곤충학 책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네. 이걸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날개 유전자를 여기서 이제 발현시키도록 하는 거죠. UBX가 이제 날개 유전자가 되겠죠. 아까 찾아보면 UBX, 예, UBX가 여기, 그쵸? 여기서 이제 날개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돌연변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초파리니까 그런데 뭐 간혹가다 이제 뭐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사람한테도 이렇게 장난칠 수 있냐? 장난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해볼 생각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뭐 생명공학 할 때 얘기하겠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사람의 기관을 사람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낸다든지 뭐 쥐에서 막 사람의 귀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실험들은 했었어요.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예를 들면 나의 심장이 약해요. 내 심장을 밖에서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혹수 유전자에는 호미오박스, 뭐 호미오박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호미오박스라고 하는 어떤 그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혹수 유전자에는
특정한, 그러니까 혹수 유전자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혹수 유전자가 다 염기 서열이 다 똑같지는 않을 텐데 똑같은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부위를 호미오박스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 이제 프로테인을 호미오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이제 얘가 이제 핵심 조절을 할 수 있는 전사 인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미오 도메인이 가서 프로모터 조절 부위에 결합해서 전사를 조절해가지고 기관을 갖다가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자, 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꽃을 만들 때 이게 애기장대라는 이제 꽃잎을 만들 때 전사인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유전자 A에서 이게 전사인자고, 이게 유전자라고 보면, 유전자 B에서 전사인자 B를 만들고, 유전자 C에서 전사인자 C를 만든다라고 해보면, 그래서 특정 부위에선 특정 전사인자만 합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암술 같은 경우에는 C 유전자만 만들어서 C에 의해서 암술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C의 전사의 인자에 의해서 특정한 어떤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암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BC 유전자 수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꽃잎은 AB 유전자. 그러니까 특정 부위의 유전자가 발현돼서 특정 전사인자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 유전자도 있고 B 유전자도 있고 C 유전자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이제 꽃잎 같은 경우는 C는 발현이 안 되고 이것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A, B가 다른 거에 전사인자의 역할을 해가지고 또 그 이제 다른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또 얘가 또 뭐 발현시키고 뭐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꽃잎에 관련된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A, B, C 가지고 이렇게 조합이 달라지면, 유전자 활성되는 조합이 달라지면 다양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라는 기관을 형성한다. 그죠?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BC가 핵심 조절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발현에 의해서 암술이 될 수도 있고 꽃잎이 될 수도 있고 수술이 될 수도 있고 뭐 꽃받침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